그 다음에 이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요 각의 세 개, 각의 그에 같다는 거. 이걸 통해서 또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다. 그러면 내가 이 놈이 이등변 삼각형의 상황이기 때문에 보류 성분 이거 작업 진행하면 지금 요 놈의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라고 하는 게 요 놈분의 요 변의 길이 값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8분의 1이라면 얘가 4니까 얘는 몇이어야 돼?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삼각 B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획값 길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획값도 사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 길이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값을 이제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다시 이 값도 지금 각 세타로 잡혀 있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요 놈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세 변의 길이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뭐 이 값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요 길이를 구하자. 그렇게 이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값에 대한 코사인 값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싹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값이라고 하는 게 몇이니까 3이 되고 요 길이값도 3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요 놈하고 요 놈의 길이 비율이 결국 8대 1의 비율일 거거든요.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그러니까. 맞죠? 그리고 요 놈은 요 놈의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로서 두 개를 갖고 있는 이렇게 됩니다. 16 마이너스 9니까 7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뭐 굳이 코사인 법칙 쓸 필요 없이 삼각 B를 통해서 이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요 길이가 8대 1의 비율이니까 요 놈을 8K로 잡고 요 놈을 K라고 잡으면 피타 정리를 통해서 루트 7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지금 요 놈을 뭐 H점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B의 H의 2에서 피타 정리를 통해서 요 놈의 제곱 플러스 요 놈의 제곱 8K 제곱에 플러스 K의 제곱 요 놈의 루트 7의 제곱을 곱해야 될 거기 때문에 뭐 이걸 통해서 이제 K 값을 낼 수 있겠네요. 8의 64에 그다음 65의 K 제곱이 7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K 제곱의 값이 루트 65분의 루트 7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이어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8K 값이죠. 숫자 좀 이상합니다. 64 K제곱 8K제곱 코사인 값.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만들어주고 7 이거 피사점이 잘못 썼구나. 뭔 짓을 한 거지? 그래서 요는 묶여야죠. 그래서 K의 제곱에 플러스 7이라고 하는 놈이 64의 K 제곱 같은 겁니다. 그래서 63의 K 제곱이 7입니다. 그거는 9분의 1인가요? 그럼 K 값이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 K 값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 8K의 마음을 좀 해놨습니다. 예, 7-5 몇 번? 예, 7-5 예, 7-5번. 다시 5번. 사인 박스 비율이 변의 길이 비율하고 똑같잖아요. 그 판단에 사인 비슷한 직각삼각형이요?
세변의 길이값 비율을 생각해요. 코사인 법칙 쓸 필요가 없죠. 시각삼각형입니다. 한번 그렇게 보내볼게요. 부단지 3번도 이따 여러분들 보는 한영외고 기출천지에 있습니다. 13번입니다. 근데 물론 변형이 돼 있어서 똑같지는 않아요. 지금 구달 13번 문제는 실제로 많은 학교 내신 문제에서 있는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각형 두 개의 공통변이 AC로 잡히는 상황에서 외접원. 물론 뭐 두 개의 원이 겹쳐지게끔 그려지고 거기에 이제 볼성분을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에 대한 이 원의 원조각이 알파각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베타각으로 잡혀있네요. 그 다음에 이 알파각과 베타각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조건입니다. 두 개의 각에 대한 사인값 비율이 2분의 3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알파각과 베타각을 더해서 만든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점하고 5'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두 원의 중심점을 연결한 선인 거죠. 그럼 알다시피 이거 수직으로 만나고 이거 이등된다는 거 알고 있지. 이건 기본적인 계약적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 건데 일단 보류 선분 좀 그려놓고 작업 진행합시다. 필요한 보류 선분.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가 중심각이 2알파일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절반이 돼서 이게 이 각과 같은 크기의 각이 되겠네요. 맞죠? 왜냐면 요 놈까지 잡으면 얘가 2알파일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서도 얘가 베타면 얘가 2베타일 거고 다시 말하면 얘가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을 좀 크니까 대문자 아래라고 표현 잡고 이 원의 반지름을 손자 아래라고 표현 잡을게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관계식은 바로 여기서 사인 값의 비율 요 놈을 우리가 사인 법칙하고 조합해서 바로 이 반지름의 비율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바로 이 반지름의 비율이 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값 비율하고 같은 거지. 그렇죠? 지금 이 보조 그려보이는 거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의 비율. 요 놈에 대한 시설을 들어갈 거고 그럼 먼저 요 놈의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하자. 사인 법칙을 적용하자.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이제 외접의 반지름 엮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차피 이 알파값이 내가 요는 직각 삼각형에서 작업 진행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요는 직각 삼각형에서 반지름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요 놈으로 상관없습니다. 삼각 B로 해도 맞죠? 요놈을 뭐 H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먼저 사인 알파 값은
빗변의 길이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AH. 별 문제 없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도 요놈의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AH. 그럼 요놈 날라가고 결국 R분의 R의 값의 비율이 바로 2대 3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의 길이가 3이라고 했을 때 요놈의 길이는 2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그래서 요놈을 목표의 상수 이용해서 3k로 잡고 요놈을 이제 2k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파를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바로 5점하고 5'점을 연결한 성분의 길이 같이 1이라는 조건을 알파에 사용 안 했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파 값, 베타 값에 대한 합, 요놈의 값의 코사인 값이 3분의 1의 조건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럼 그놈들을 조합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K 값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ABC의 외접원, ABC의 ABC, 얘의 외접원이면 지금 이거의 외접원인가? 맞습니까? 그럼 결국 이 3K 값 구하라고 문제 있거든요. 외접원의 반지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K 값만 구하면 끝인데 아무튼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K의 관계식을 만들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각의 크기가 보이지. 이 각은 어떻게 표현될까? 180도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삼각형 A의 5의 5'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적용합니다.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 1의 제곱의 값은 3K의 제곱에 플러스 2K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3K의 곱하기 2K의 코사인의 180도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면 이거는 각변화 공식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요놈의 값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K만의 어떤 2차식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마음의 여사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K 제곱의 값이 17분의 1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예를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요구했던 외접원의 넓이의 값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면 바로 이 원의 넓이가 구하라는 거고 결국 반지름은 3K거든요. 맞죠? 그럼 파이의 3K의 제곱의 값 구하라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파이의 9의 K 제곱짜리 17분의 1 대입해서 문제 마무리 지어주면 끝납니다. 일단 이 문제 기가 막히게 바꿔놨어요. 일단 잘 고민해보세요. 그 다음에 9-16
문 열려서 16번 문제 목표질문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특별한 모양에 대한 언급은 주어져 있지 않고 삼각형 A, B, C에 대해서 일단은 A, B의 변의 길이값 정확하게 조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밑변에 3대 2대 2의 내분점으로서 P점하고 Q점을 찍어주고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바로 요 놈하고 요 놈이 연결되는 이 선의 길이값이 3의 루트 2 조건 주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이 알파각과 베타각이라고 선생님은 이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알파각과 베타각에 대해서 사인 값의 비율이 사인 알파하고 그 다음에 사인 베타의 비율이 루트 2에 그 다음에 3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바깥쪽에 있는 커다란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의 넓이의 값 구하라는 거니까 이제 마무리 남은 사인 법칙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조건을 통해서 알아나갈 수 있는 것부터 알아나가는 게 맞겠죠. 일단은 요 놈부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 놈부터. 알다시피 이 알파각과 베타각이 바로 이 삼각형의 내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내각의 사인 값의 비율이라고 하는 게 루트 1의 3의 조건이 주어졌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알다시피 이 사인 값에 대한 비율은 무슨 비율이라고 똑같나? 삼각형 A의 PQ에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 그 다음에 이 각에 대한 사인 값 이 두 개의 비율의 값은 마주보고 있는 변의 비율하고 똑같은 거지. 맞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줘야 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알파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PQ고요. 그 다음에 베타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3의 루트 2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율의 값이 루트 2대 3하고 같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PQ 성분의 길이값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바로 밑변을 3대 2대 1로 내분한 점으로써 지금 P점하고 Q점 찍혀 있는데 이거는 실제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도 실제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도 실제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주어져 있는 사인 값의 비율을 통해서 이제 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요노의 길이 조건도 사용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요노의 길이 조건도 사용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아나갈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또 알아나가면 되겠지. 뭐부터 구할까? 그 다음에 끝나고 바로 온 거 맞죠? 밥 먹고 왔지, 그렇지? 그간 보이시. 그 다음에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를 알고 있고 여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각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요각에 대한 정보가 삼각형 A, B, Q에서 코사인 법칙 적용하면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오겠죠. 뭐 다른 값도 뭐 구할 수는 있는데 그냥 요각으로 갈게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게 옆면 지금 요는 삼각형 작업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2의 양 사이드 2의 루트 7 곱하기 6배까지 되면 5가 되겠죠. 그러면 2의 루트 7 제곱하면 28 플러스 25에 마이너스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3루트 18. 그럼 요런 정리하면 이제 코사인 세타값 별 무려 구해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사인 세타 값도 별 무려 구해낼 수 있겠죠. 16-7하면 9 만들어주면서 3을 구할 수 있는 사인 값, 코사인 값 별 무려 구해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최종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ABC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외접한 넓이를 구하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이 삼각형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가장 커다란 삼각형. 그래서 이 각에 대해서 사인값 뽑아냈고 그러면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마무리 작업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 문제는 끝나겠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 한번 이용해서 동일하게 삼각형 아니죠. 동일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AC의 3분의 1의 제곱 구할게요. 그럼 2의 루트 7의 제곱에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루트 7에 곱하기 6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니까 4분의 루트 7. 이거 뽑아내면 AC의 3분의 1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무리로 이제 AC의 3분의 1이 하고 사인 세타 이용해서 사인 법칙 쓰면 이제 문제가 끝나겠지. 설명 여기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나온 게 수열 당연히 나온 게 일단 13번 문제가 질문이 나왔는데 뭐 그닥 별거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문제의 상황 안 풀 친구들 같이 한번 이해 부탁해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y는 2의 xa 플러스 n제곱이라고 모르는 문자 n이 들어가서 지수함수가 표현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얘는 정확하게 식 주어졌습니다. 2분의 1의 x제곱 지수함수. 그 다음에 요놈들이 교점을 Pn점이라고 하고 Pn점의 X좌표를 AN, Y좌표를 PN.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조금만 그냥 AN하고 PN을 N의 식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풀이가 가능한 어렵지 않은 문제인 거지. 그게 이제 불편한 경우는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구하고. 근데 얘는 그게 불편하지 않는 문제야. 왜? 아, 교점 구한다고 하면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좌변이 2의 x 플러스 n제곱을 만들어줄 거고 우변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이제 지수 반응을 푸는 것처럼 지금 이 두 개 같으면은 xa 플러스 n의 값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x하고 같으면 될 거고 그럼 x의 값은 결국 2분의 마이너스 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AN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교점의 y 좌표로 표현되어 있는 BN은 이게 이제 x 좌표 값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y 값을 뽑아내면 그게 바로 y 좌표 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BN인 거겠지. 그러면 얘는 뭡니까? 2의 6의 n제곱 나오는데 맞습니까?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별 무리 없이 a, n하고 b, n을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 그냥 기억, 미음, 디귿 전부 다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끝까지 가줄까? 지금 누가 했습니까? 끝까지 가죠? 괜찮을 것 같아? 뭐 그 다음 과정이 딱히 뭐 어렵지 않으니까 마무리 진짜 한번 해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질문에 나오는 19번 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 형태인데 일단은 전후 관계 비교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학적 비난법 그쪽에 빈칸 채우기는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신님이 뒤로 가. 깜짝 놀랐네. 일단은 첫 번째 박스가 지금 이 A, N 수열의 공차 D 그걸 지금 문제 요구하고 있죠. A, N 수열의 공차.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후 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그 앞부분에 A1하고 A3 값이 이 나눗셈의 결과의 값이 3이기 때문에 공차가 몇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우리가 다뤄준다라고 했을 때 그 윗줄에서의 AN 요 놈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N자리에 1 대입하고 여기에 N자리에 3을 대입했을 때 그 결과의 값이 3이다. 그걸 결국 다뤄서 이 공차 D가 나온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A1분의 A3 값에 대한 확인을 진행할게요. 먼저 A1이라고 하는 건 이분의 이렇게 빼버리고 A2의 마이너스 A의 1 그 다음에 2의 A의 2의 마이너스 2의 A의 1 그 다음에 분자에 A3라고 하는 건 A의 4의 마이너스 A의 3가 되겠죠. 이 정도로서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이게 3이라고 해서 공차가 바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A, M 썰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썰인지 그 정보가 필요해요. 이해를 실천하려면 또 주변을 찾아봐야죠. 등차설 요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는 지금 B라고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윗부분을 보게 되면 초항이 1이라고 나왔습니다. A1의 값은 1이다. 그래서 이제 인접한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주변까지 더 확장시켜 나가서 살펴봐야 돼요. 이게 그냥 앞줄 뒷줄만 비교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꽤 되거든. 그런 경우 좀 더 확장시키면서 박스 바까지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번호를 통해서 이제 다뤄본다고 하면 일단은 등차설에서 뒷탄수 알파를 뺐으니까 이거 등차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뒷탄에서 알파를 뺐으니까 이것도 등차값입니다. 그럼 동일한 공차니까 이건 약분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쪽을 보아하니 여기 A2, A1, 그 다음에 A4, A3가 들어갔는데 등차설이고 A1의 값, 초항값 결정됐고 공차 D값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2에 1 플러스 공차 A2 값을 초항이 1이고 공차 D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초항 그 다음에 A의 4라고 하는 건 2의 1 플러스 3의 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의 1 플러스 2의 D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봤더니 이거 2의 2D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2의 1 플러스 D제곱이 남을 거고 2의 1제곱이 남을 거고 실제로 곱하면은 지수끼리 더하면 이거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이거 되는 거 맞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식처를 했더니 분모하고 맞출 수 있고요. 결국 2의 2B제곱 즉 4의 B제곱이 좌변의 연산의 끝이네요. 그 다음에 요놈이 문제 조건에서 3이 아니라 16이구나. 그래서 요놈이 4의 제곱과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공차 D의 값은 2로 판단이 내려져서 첫 번째 박스를 끝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연산이 상당히 많이 소거되어 있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박스는 초항하고 공차 나왔으니까 A의 수를 일반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박스는 AN을 정확하게 뽑아냈기 때문에 그 AN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요쪽 부분 연산 처리하면 대문자 AN도 표현될 거고. 그게 이제 문제는 마무리 지면 끝. 알겠죠? 설명 여기서 할게요. 아마 이것 때문에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더 질문할 게 있을까요? 없으면은 지금 개별 질문 좀 받아주고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부터 좀 빨리 쉬고 그리고 나서 시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개별 질문할 거 있는 친구들 좀 바꿔서 질문하세요. 좀 고치면서 질문할 거 있는 친구들 개별 질문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값을 구하고 그럼 n이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계산하는데 일단은 이게 이름에서 삼각형이잖아. 네. 그다음 얘도 이름에서 삼각형이네. 근데 얘가 좀 특수 상황을 갖고 좀 만든 문제 같아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이름의 삼각형이고 이름의 삼각형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하는 뭐 그게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값 자체가 숫자가 이상이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맞지? 뭐 과정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요노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해낼 수 있겠지? 세 삼각, 이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 조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각에다가 코사인 값 구하고 다시 요 길이까지 조합하면서 요놈의 길이 값 구하고 뭐 잘못된 아이디어는 아닌데 맞죠? 근데 이 숫자가 더럽게 나온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뭘 구하는 건가? AD 제곱 AD 제곱을 구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 숫자가? 3분의 연산하면 답은 똑같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연산을 다시 한번 해볼까? 아이디어가 잘못되진 않았어요. 일단은 먼저 여기서 일반대학 코사인 갖고 하는 거죠. 코사인이 x에 204 그럼 얘가 빼면 7이죠.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면 23만 떨어지겠네. 맞습니까? 아니 나머지 떨어지지가 않네. 그 숫자가 커지는구나. 16에 32인가 얘가? 32분의 23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AD끼리 제곱으로 갑시다. 그러면 16에 플러스 77에 49에 마이너스 2에 4에 7에 그다음 코사인의 32분의 23. 그 다음에 얘는 좀 약분이 되는데 8, 4, 32 맞죠? 이거 3대 이거 3이라고 했지? 여기까지 숫자 맞게 나왔어. 32, 24 12분이랑 이게 여기서 하는 건데 2에 44 2에 44 이거 잘못했어. 잘못했지 너? 네. 잘못했지 연산을. 근데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되게 특수한 상황 갖고 해서
이거는 각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좀 더 편합니다. 이게 알파 각이라고 두면 요 각도 뭐가 되는 건가? 알파 각이 되겠지. 이걸 베타 각이라고 두면 이 각도 뭐가 돼요? 베타 각이 되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얘를 구하고 이거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그럼 여기 알파하고 베타의 합액값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게 90도인데 알파가 200도예요. 같잖아요. 이제 분리점은 얘가 분수가 나왔어요. 또 가는 거야? 아니, 착각이야. 이거는 일단은 지금 C부터 E까지 조건 보여줬고 그 다음에 E부터 D까지 길이값 조건 보여줬고 그 다음에 E까지 크기 조건 보여줬고 그럼 요가 뭐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때 선생님이 알려줬던 방법은 보조 원을 그려서 이걸 연상시키면 요런 삼각형과 요런 삼각형이 닮음이가 돼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AC하고 그 다음에 CD의 길이값을 구해줌에 있어서 일단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필요해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CD 길이값 구하는 게 이제 몇 반까지 될 것 같은데 요 길이 요 길이값 어차피 요 길이가 필요하고 이거 X라고 두고 이거 Y라고 두고 X, Y 그럼 반지를 표현되거든. 반지는 Y 더하기 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이삼각형 닮음을 이용해서 X하고 Y 방식 하나 만들어져요. 맞죠? X하고 Y 방식 하나 만들 수 있고 그것만으로 요 길이값이 나오지는 않을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 한번 써주는 거지. 요 길이가 지금 반지름이지. y 플러스 4가 표현됐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y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x지. 그 다음에 요 각이 4분의 8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x하고 y 방식도 하나 만들어져. 그럼 연립하면 x하고 y 값이 나올 거예요. 아이들 알겠지? x하고 y가 나오면 이문제 끝이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D 길이값 구하는 거 별문제 나왔을 거고 이거는 그거는 더 구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의 x, 요놈 y라고 두면 이거 반대의 길이가 표현되고 그래서 닮은 비로소 x하고 y 방식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주고 하면은 x하고 y 방식 하나 만들어져서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 x값 나옵니다. 그럼 x값 나오면 요 길이 되니 끝났겠지. 알겠지? 그 문제. 이거 어디는 이렇게 표현하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이 3대 1, 3대 6. 그러면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이게 6, 3, 18이지. 그 다음에 사인 B절에 2루트 3 대입하면 같니? 다르잖아. 비율 잘못 잡은 거지. 왜 다르나? 이게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잘못 나오냐는 게 아니라 아이 그냥 잘못한 거야. 아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인 A 값하고 사인 B 값하고 사인 C 값이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세 개가 다 같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게 그 숫자를 잡았기 때문에 비율을 자스레기처럼 잡은 거지. 옳게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지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질문할 거 있는 사람 갖고 와서 질문합시다. 이 친구들 봅시다. 그냥 이 친구들 그냥 자고 있네요. 뭐 안 쳐. 이놈씩 그래. 절대 못 되겠어. 이거? A, D하고 B, E하고 C, F의 길이의 비율. 그러니까 요 놈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의 길이하고 요 놈의 길이의 비율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이들이라고 하는 게 각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에 수선례를 준 거거든요. 비율레시피. 그럼 우리가 넓이를 계산할 때 쓰이는 길이 값들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 값은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요 놈의 길을 A라고 합시다. A가 마주보고 있는 편의 길이, B가 마주보고 있는 편의 길을 B라고 합시다. C가 마주보고 있는 편의 길을 C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넓이 계산할 때 A 곱하기 B 하죠. 그 다음에 B 곱하기 B.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곱하기 높이. 어차피 뭐 비율값이긴 하지만은 그냥 이 정도의 식만 만들 거니까 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 B, B 대 C가 10이 맞춰주면 되겠지. 6대 4대 3이겠네. 그러면 세 변의 길이 B를 풀어놓고 나왔으니까 바로 코사인 값 구해주면 돼요. 이렇게 넓이 베이스로 생각 한번 진행해주면 결국은 풀릴 수 있어. 경기는 어때? 이거 좀 풀만해? 안 풀리나? 뭘 모르겠어요. 씨. 평소 아직 마음에 안 들었어. 많이 나갔네. 수열의 합에서 탭3 여섯 문제랑 뭐하지? 그리고 네 말고. 기납법에서 세 문제 남았고 실질이? 탭3 한 문제랑 스텝 2? 탭2 한 문제. 거의 다 끝냈네. 당연히 그 시간을 이기는 거니까 나는 그 시간 맞추는 건 그래서 그 조건을 맞으면 가장 작은 자연수를 아닌데 FN이라고 하는 게 N을 대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맞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 오면은 10 만들고 거기서 5를 대입해서 그 부분을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 A 값을 구해야지. 그래서 규칙성을 이제 그 찾아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겠어요?
잠깐 선생님 주목해 보세요. 아까 이제 뭐 여러분들 선물 준비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뭐 빨리 보는 학교는 이제 2주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거의 2주? 2주 반? 그 정도 이제 시험이 남은 상황인데 좀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선생님이 선물 하나 준비했고 그 다음에 선물 받으면 클릭 나와야 됩니다. 별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 샤프 파커 알아? 파커? 그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면 아마 잘 풀릴 거예요. 비싼 샤프야. 색깔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빨간색하고 검은색. 자기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세요. 먼저 어떤 색깔? 검정색. 어떤 색깔? 빨간색. 빨간색. 검정색. 검정색. 검정? 빨간 색깔이 있는데 분명히 나오나요? 빨간 색깔이 있고요. 이게 빨간 색깔이 없어요. 선택이 좀 남은 기간에 파이팅 하라는 취지에서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색깔 검정색 빨간색으로 바꾸신 사람이 얘기하세요. 이거 안 만 거죠? 선생님도 여기 사용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 샤프로 시험 보세요. 그럼 쉬는 시간 잠깐 갖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화면꼭 기출 갖고 텍스트 보고 그 다음에 해서 설명 좀 진행하시고